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다방에서 60대 점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경찰이 공개 수배하며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가 또 다른 점주를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동생이 모르는 남성들에게 끌려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했다는 누나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들의 정체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였는데 동생은 개통한 휴대전화도 받지 못한 채 매달 요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전에 예약을 하고 식당을 찾았지만 빈자리가 없어 결제 금액 취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손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식당 측은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며 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제 박지훈 변호사님. 예. 정말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여기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모셔놓고 맞아요. 공개 방송했었는데 예, 금요일. 네. 진짜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디 간다 생각이 드는데 진짜? 빨리 가네요. 네. 자, 그런데 그날 우리 피날레를 장식하셨잖아요. 그 거리에서 성시경 씨 성시경. 노래를 예. 그 뒤에 막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막 연락이 왔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예, 막 2군데 연락 왔어요. 솔직히. 아니 좀 20군데라고 솔직히. 좀 해. 좀 영 하나 붙여. 2군데. 아 진짜? 전남하고 몇 군데, 2군데 왔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잘하더라, 더 있고. 끝까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예. 진짜 네.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할 말 없어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범 60대 김모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지금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혐의가 살인 미수인 만큼 공개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아니 제1야당 대표를 노린 계획범죄 검토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예? 해야죠. 자,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말씀. 어제 무려 12년 만에 과학 수사를 통해서 검거한 울산 다방 여주인 살해범. 경찰이 발표한 이자의 신상이라고는요. 50대 A씨가 전부입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죽였거나 죽이려고 했거나 하는 자들의 신상은 똑같이 좀 공개 좀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백다의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첫날 김해 흥부함에서 해돋이 보는데 학생들은 신발을 벗은 채 저렇게 벤치에 올라가 찍는데 반면 어른들은 죄다 신발 신고 올라가가지고 찍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하신 차설화님. 자, 재작년부터 식자재 물가가 너무 뛰어서 식당 자영업자들 너무 힘듭니다. 어제 1인당 고기 1인분 요구한 고깃집 사장님이 욕먹는 사연 나오던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도 가거든요 하신 허승희님. 우리 신랑 이병훈 씨 완전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하신 문지혜님. 어젯밤 경기 시흥 월곶동 거리에서 현금 12만 원이 든 손지갑을 주었어요. 주인 찾아서 돌려줬습니다. 나 칭찬해줘 하신 김지우님. 특급 칭찬해. 자, 한미모 하신다는 강경아님. 이쁜 우리 수기 박연숙님, 김천광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라. 아센사바 뉴스에이 6번.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논란의 보도 후 펑입니다. 자, 일전에 전해드렸죠. TV조선 고 이선균 씨의 유서를 유가족 동의도 없이 보도해서 논란이 됐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TV조선 어제 그 기사를 싹 삭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TV조선은 지난 12월 27일 오후 9시 단독 기사를 통해서 배우 이성균 씨의 유서라며 일부 문구를 공개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영화와 광고 등 계약의 위약금 규모까지 언급됐고요. 마치 금전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해당 기사는 유족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도된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디스패치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른 걸로 밝혀졌고 위약금 규모 역시도 언론사 측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배우 이성균 씨의 소속사 측은 지난 3일 공식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기사를 작성한 TV조선의 기자를 이 일에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자님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성실하게 임해줄 거를 요구한다고 밝혔고요. 또 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된 모든 기사 및 온라인상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에 대해서 수정, 삭제를 요청드린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TV조선은 보도 8일 만인 어제 해당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하하. 자, 그런데 오늘 TV조선 측이 뭐 입장을 냈다고요? 자, TV조선 이제 기사가 삭제가 되니까 입장을 냈습니다. 소속사 요청도 있었고 유족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보도될 때 아마 저희 사건 반장에서도 아마 얘기를 좀 했었고요. 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이성균 씨가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이고 이거 유서를 얘기함으로써 공적인 요소 또 국민의 알 권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측면이 많은데 결국은 이걸 보도했고 소속사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보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법적인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이걸 보도해야 될지 사실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알아서 국민들이 뭐가 도움이 될지 결국은 내리긴 내렸는데 왜 이렇게 또 내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소 진행 중이니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언론이라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또 많이 자성하고 보도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고속도로가 쑥대밭입니다. 고속도로가 왜 쑥대밭이 됐을까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상황 만나보시죠. 자, 앞에 가는 트럭이 갑자기 끽 뭐야 이거? 자, 운전석에서 남성이 내리더니 커다란 돌을 저어가지고 불박차로 휙퍽! 그리고 휙퍽! 자, 그리고는 다시 트럭에 탑니다. 저 양반 저거. 자, 불박차가 트럭을 비껴가요. 그러니까 계속 매섭게 따라오기는 하는데 자, 잠시 후 이번에는 트럭이 도로 위에 멈추던 옆 차선으로 또 유턴을 합니다. 자, 완전 차를 막고서 본격적으로 행패를 시작해요. 자, 어이구 중앙분리대로 뛰어나와서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큰일 나. 저 지금 왜 저래? 자, 직원들이 막 와서 말리고 고속도로 직원도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고 끌 차를 내리더니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말릴 새도 없이 도로 위로 또 들어갔어. 엎드려서 큰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들어 누웠어 이제는. 자, 반대편 뭐 하는? 자, 반대편은 여러분 안녕. 야, 결국 경찰이 와서 제압을 했습니다.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1월 2일 충북 오창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중부 고속도로가 왜 저러고 살아? 아주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사람 보셨다시피 돌 던지고 몸으로 차 막고 그다음 차에 매달리고 올라타고 중앙분리대 넘고 끌차 꺼내가지고 막 중간 막고 뭐 절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것이 무려 30분이나 이런 넘게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뭐 4km나 정체가 됐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경찰에 의해서 제압이 됐고 현행범 체포돼서 병원 정신과에 응급 입원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걸 갖고 도로공사 직원이 이미 발견을 하거든요. 예. 제지를 좀 하면 좋은데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됩니다. 결국은 이 도로공사 직원이 폭행을 당합니다. 이주 부상을 입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경찰하고 한국도로공사 직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예. 입건이나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경찰이 올 때까지 저렇게 누워 있고 지금 저렇게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기 지금 도로공사 도로입니다. 직원들 예. 어찌 할 줄을 몰라 할 지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경찰이 왔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 직원들한테 많은 권한을 줄 수는 없겠지만요. 사법권 이런 걸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강제 집행권 정도는 교통을 통제하거나 이런 권한을 좀 줄 필요일까? 그런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번엔 미용실 먹튀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미용실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미용실에 여성 손님 입장합니다. 예, 자리에 이제 앉아서 머리카락 이제 이 시술을 받아요. 자, 한참 뒤에 계산대로 딱 가가지고는 결제는 않고 사장님하고 뭐라고 말하는데 제가 현금 뽑아오는 거 깜빡해가지고 저 내일 드려도 될까요? 손님 그럼요. 저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사장님 흔쾌히 오케이 하고 자 갑니다. 자, 잠시 후 손님의 까똑. 내 정신 좀 봐. 월요일에 결제해도 될까요? 토요일이 월급날이라서. 자, 뭔가 스멜. 열받은 사장님 지금 당장 보내요 하자. 나 신용카드 없는데 하더니
그 뒤론 연락 두절입니다. 진짜 사건 반장에서 별의별 먹튀 다 소개해드렸지만 머리하고서 그걸 또 떼먹는 사람 또 처음 보네 또.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강원 원주의 미용실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염색과 붙임머리 시술 24만 원 이제 시술을 아이고, 했어요. 많이도 했네. 참. 네. 근데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까 어머 돈을 인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일 저 시술 더 할게요 그러면서 5일 날 같이 하기로 했는데 바로 전화가 와서 체크카드를 잊어버려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엔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입금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했더니 남편이 결제해 준대요. 그랬다가 좀 있다가 다시 친구가 가서 결제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장님께서 12시까지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그 12시부터 이제 연락 두절되고 입금도 없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어우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정말.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깜놀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깜놀주의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앞에 트럭 중앙선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말이죠. 불박차가 옆으로 가야지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꽁투야 쾅쾅쾅쾅 깜짝이야 진짜 깜놀. 자, 팀장님 진짜 깜놀이었어요. 예, 깜놀인데요. 왜요? 지난 12월 12일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잘 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화물차가 좀 운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1차로에서 2차로를 피하는 순간에 갑자기 화물차가 주황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풍 받으니까 앞에 받치니까 뒤가 번쩍 뜬 거예요. 떠가지고 불박차를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불박차가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하면 큰 사고가 날 건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 불박 차량이 사실 과실 없지 않습니까? 그 과실이 없는데 앞에 그 트럭은 뭐라고 하냐면 무과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분쟁심의위원회 있습니다. 분심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몇 대 몇 하는 거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블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과실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는 무과실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무과실 같고 여기 그 박지훈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무과실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주행 중에 앞차 뒤차 사고하고 유사합니다. 그럴 때 이제 후행 차량한테 이제 과실을 많이 좀 묻습니다. 예컨대 이 거리 확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걸려요. 저걸 아마 어떻게 피해? 이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좋은 게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저걸 피하거나 저 사고를 막을 기대 가능성이 있을까 의문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전행 차량, 후행 차량이 있으면 후행 차량한테 많은 과실을 묻는 어떤 그 관례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세 번째 방문은 사절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점포와 남성 입장합니다. 자, 물건을 고르고요. 바닥에 내려놔요. 왜 바닥에 내려놓지? 자, 지갑을 꺼냅니다. 자, 만지작 하더니 다시 그걸 또 집어넣네. 돈 꺼내야지 이 사람아. 자, 다른 물건을 또 꺼내 들고 그러고는 아까 바닥에 내려놨던 거까지 챙겨서 그렇습니다. 그냥 갔어요. 자, 이번 며칠 뒤에 뒷문을 통해서 다시 등장한 저 인간. 자, 눈치를 보더니 물건들을 쏙쏙 익숙하게 집어들더니 왔던 뒷문으로 다시 나갑니다. 계산대는 쳐다보지도 않고 들고 튀었어요.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자, 이게 옛날 과자 판매점입니다. 저도 본 적이 있긴 한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날에 저 한 노인이 들어와서 8,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챙겨 도주를 했는데 좀 영상도 봐서 알겠지만 뭔가 착각했던 걸 수도 있다. 돈 내고 싶었는데 깜빡하고 안 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1월 4일입니다. 어제. 또 똑같이 와가지고 그렇다니까. 8,000원짜리 과자를 또 챙겨갑니다. 저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노인이 이제 좀 귀금속 착용하고 있고 외관상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목걸이 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면 이게 반복적으로 뭔가 어려워서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상습 절도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저분 바로 잡힙니다. 얼굴 다 떴잖아요. 떴어요. 다 떴어요. 그리고 8,000원짜리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애칭이 더 달달한가요? 입니다. 이거 좀 재밌습니다.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의 이름 대신 애칭으로 바꿔달라는 아내, 그리고 이 아내와 의견 차이가 있다는 남편의 사연인데요. 사연자 부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사연자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재미교포고요. 아내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요. 최근 휴대전화 연락처명에 다혜 이렇게 딱 이름만 적혀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마이 스위트 와이프 아니면 나의 귀염둥이 아내 이렇게 애칭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에게 연락할 때 음성 제어 서비스로 다혜에게 전화해줘라고 하는데 애칭으로 길게 바꿔버리면 음성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메신저 대화명을 애칭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꾸기는 했는데 업무상 메신저 창을 열어놓을 때가 많아서 혹시 직장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싶어서 창을 닫아놓고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잠금 화면 또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모두 아내와 찍은 커플 사진 등으로 돼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결혼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연자는 아내 이름 자체가 너무 좋은데 자꾸 바꿔달라고 하니까 좀 곤란하다고 합니다. 아내도 그렇고 아내 직장 사람들도 애칭으로 안 바꿔주는 사연자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은 사연자와 아내밖에 볼 사람이 없는데도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편입니다. 자기야, 나 자기 정말 사랑해. 자기 이름도 love it. I just want to call you. 다 해. 다해를 부르고 싶어.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빠 진짜 don't understand. Why 다이 good name 말고 왜 자꾸 my sweet wife라고 불러야 해? Oh no. It's not my thing. 진짜 별로.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 구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예요. 원래 이 사연자께서 전해주신 진짜 아내분의 조남은 수진입니다. 자, 참고로요. 자, 아내분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그냥 한국말로 해. 나보다 잘하면서 왜 이래. 아무튼 오빠 사건 반장 안 봐? 거기 나오는 백성문 변호사 핸드폰에 자기 와이프 그 YTN 김선영 아나운서를 뭐라고 저장해 놓은 줄 알아? 꼬맹이라고 해놨어. 꼬맹이 얼마나 스윗하니. 그게 코리안 스타일이야 오빠. 당장 바꿔. 날 사랑하면 당장 바꿔 X. 자, 은배 오빠부터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아내가 원하는 거는 애칭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 같은 경우 이름을 아까 뭐 수진이라 그랬는데 마이 버터플라이라든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뭐라고요? 원하면은 남편은 무조건 해야 돼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마이 버터플라이. 예, 알았습니다. 빨리. 예. 어떻든 간에 아내가 원하면 해주는 건데 이게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애칭으로 바꿔 부르는 것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내 말을 따라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네,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제가 너무 역겹게 했나요? 아니요, 연기를? 아니요. 이 남편과 이 남편의 생각과 이 아, 패널들이 또 이 두 분이나 거기에 동의를 하셔가지고 진짜? 이 아내가 원하는 건 명칭이나 애칭이 아니고 남편하고 사랑을 주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MBTI에서 너 티니? 뭐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뭐든지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니? 뭐 이 얘기예요. 너 티니? 그러니까 이 전화가 오면 그 이름이 좋고 이런데 왜 이걸 바꾸냐? 너무 효율적이고 가성비 높은데 가성비가 사실은 없잖아요. 핸드폰 딱 뜨면 막 뭐 스위티 막 이런 거 써 있고 이러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신혼이시고 아내가 원하는 건 명칭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네. 이 교포분이시잖아요, 남편분이. 네. 뭐 수진, 뭐 다혜 그 이름 자체도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교표 입장에서는 한글 자체가 좋은 그렇죠. 거거든요. 막 그런 게 있는 것 근데 같고. 굳이 뭐 마이 스위트 뭐 그게 더 그분 입장에서는 네. 황당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딱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 세자에 직업을 딱 적어 놓습니다. 설마 사모님도? 유일하게 예외가 저희 아내이긴 한데 예쁜 땡땡님이로 적어놨는데 짜증나. 그건 제가 적은 게 아니고요. 아내가 뺏어가서 바꿔놓은 겁니다. 아, 진짜? 사실은 아마 저는 그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허 땡땡하고 아내를 적을 정도로. 너무 짜증나. 양원보 갈로 앵커, 백다의 갈로 작가,
박상희, 갈로, 소 교수, 기자, 아나운서. 뭐 그렇게 제가 항상 적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분의 어떤 그 재미교포 사연자 이분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말 그런 것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예컨대 수진하면 수진 나와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이거 안 한다 해가지고 안 사랑하는 게 아닌데 왜 이걸 뭐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본인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저는 사실 서운할 뻔했는데 이름 자체가 좋다는 이야기를 보고 좀 녹아내렸고요. 그리고 불편하다고 하니까 너무 큰 의미를 안 둬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하트는 붙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시청자 의견들을 보면은 라벤더님, 그냥 좀 해주세요. 아내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겨우 그걸 못 해줘서 뉴스에 제보까지 하나요라고 하셨고요. 해바라기님, 애칭으로 안 부르면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굳이 남편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애칭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렛 장님께서는 우리 신랑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쁜이로 해놔서 제가 더 민망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민망하시겠어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강원 춘천시 퇴계동 사시는 김은정님 보고 계시죠? 우리 건물 옆에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또 화나요 하셨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자, 어떤 남성이 오른쪽에서 갑자기 담을 훌쩍 넘더니 건물 주차장을 저렇게 지나갑니다. 이번엔 반대로 왼쪽에서 어떤 남성 오더니 아파트 단지 쪽 담을 뭐 하려고?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아하. 삥 돌아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아파트 바로 옆 주차장 담을 저렇게 건너다닌다는 거죠. 제발 좀 돌아가라고 몇 번을 말해도 저렇게 도둑마냥 담을 넘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아파트 입주민분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운동 삼아서 그냥 좀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나? 욕심 많은 편. 내 건강, 가족 건강 다 포기 못해. 이게 바로 요즘 면역. 면역, 가족이 함께 쌓는 시대. 요즘 면역, 이뮨베라.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다방 점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57세 이모 씨입니다. 키 170cm의 민머리가 특징인데요. 경찰에선 이 남성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이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동일범에 의한 사건임을 확인한 가운데 대체 이 남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아까 보셨겠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모두 좀 주목해 주십시오.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공개 수배 전단을 지금 경찰이 공개를 했는데 잠깐 좀 보여주세요. 도대체 얼굴은 공개하면서 이름은 이 땡땡으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예? 아니 진짜 이 얼굴만큼이나 얼굴만 봐가지고는 긴가민가 하다가도 이 누구다 이름을 딱 공개하면 저게 그게 그 인간이구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제보가 갈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얼굴 공개하면서 이름 가리는 이 도대체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자, 아무튼 시작을 하죠. 자, 교수님. 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남성 일단 이 땡땡입니다. 네, 57세고요. 키는 한 170cm에 보시다시피 민머리입니다. 근데 모자를 좀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에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가 목이 졸려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심한 폭행까지 당했어요. 31일에 그 아들이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 운영하는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경찰과 소방당국에서 보니까 다방 안에 이제 여성이 숨져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건 타살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50대 이 이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둘의 관계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지금 이자 말이죠. 봤더니 정말 최근에 출소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게 되면 절도 전과가 다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복역을 하다가 11월 초에 아마 출소를 했기 때문에 2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건데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머그샷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구치소에 가게 되면은 수감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복을 입은 거 봐서는 경찰에서 구속을 시킬 때 사실은 그 머그샷을 찍거든요. 앞사진, 옆사진 찍기 때문에 경찰에서 찍은 사진도 이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1m 70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민머리인데 민머리는 해당이 없는 게 모자를 쓸 수도 있고 또 안경을 착용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요즘에 뭐 감기 때문에 입에 그 마스크를 달기 때문에 저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앵커님이 뭐라고 했냐면 왜 이름을 공개 안 하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피의자 공개 수배할 때는 이름을 공개합니다. 김은배 쓰지만 용의자일 때는 얼굴만 공개하는 수가 있어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 확정됐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름까지 공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이 팀장님 말씀 아는데 지금 그 연쇄 살인범인 게 지문 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지문 감식을 통해서 지금 확정이 됐어요. 예? 자 아무튼 절도 혐의로 출소한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살인 사건 용의자 그것도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로 도주 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경찰에선 또 다른 범행 가능성 아니죠? 지금 확인됐죠? 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 반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직원 1명을 두고 다방을 운영하면서 늦게까지 술을 판매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직원이 전날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다가 숨진 피해자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숨진 60대 사장도 심한 폭행을 당한 뒤에 목이 졸려서 질식사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녁에 혹은 밤에 혼자 일하던 여성 점주 2명이 연속으로 연달아서 살해된 사건. 그렇죠. 그 패턴이니까 이제 경찰이 추적을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거의 유사합니다. 방법도 유사해요. 폭행을 가한 다음에 목 졸라서 살해를 했던 방법. 그 30일 고양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양주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다방에 이제 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또 노렸던 측면. 그래서 경찰은 결국은 이 범행을 한 사람은 이 땡땡으로 동일범으로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또 다른 또 범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도주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은신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문적인 그런 소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은 출연을 안 하셨습니다만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에게 연락을 드려서 좀 여쭤봤죠. 네, 저희가 오윤성 교수님께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우선 그 연말에는 고양시, 어제는 양주시라면 아직 경기 북부권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아직 사건 관련한 자세한 정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장에서 없어진 물건이 있다든지 피해자에게 성범죄 시도를 했다든지 구체적인 경찰 발표가 있어야 범행 동기를 추론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타고난 살인마라기보다는 첫살인 이후 될 대로 되라식의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 보인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이 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아서 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일단 고향에서 첫 범죄가 있었고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어제 양주에서 또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경기 북부권에서 연말 연시에 지금 범행이 연속으로 지금 이어진 건데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 예, 오윤성 교수님은 경기 북부권, 이 경기권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뭐 보고는 있는데 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저자만 알고 있는 것이겠죠. 자, 잘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 빨리 잡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면 이자의 키는 170cm고 민머리입니다. 모자에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본인의 사진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거나 가발 등으로 변장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은 2일에 파주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CCTV에 지금 포착됐다고 해요. 지금 그는 이제 현금 결제를 사용하고 있고 도보로 이동 중인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사람 비슷한 인상착의를 보신 분은 112 또는 일산 서부경찰서 031-839-7195 등으로 연락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첫 번째 살인 사건, 두 번째 살인 사건이 혼자 있던 여성 점주를 상대로 특히 뭐 다방. 진짜 이자가 잡히기 전까지라도 네. 진짜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것 혼자서 같습니다. 좀 이렇게 가게를 지키시는 이런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패턴이 지금 거의 똑같거든요. 혼자 있는 여성이 있는 곳에 가서 지금 하는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조금 뭐 죄송스럽지만 좀 혼자 근무하거나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좀 여성 사장분들 조금 빨리 좀 퇴근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과 같이 좀 있다든지 당분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속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지적장애인 동생이 모르는 남성에게 끌려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했다는 누나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들의 정체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였는데 동생은 개통한 휴대전화도 받지 못한 채 매달 요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짚어봅니다. 자, 사방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으셨다면서 누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하하 이거 참 예. 네, 제보자는 지적 장애인 동생을 두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는 아니고요. 과거 뇌출혈 사고로 인해서 6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외출한 사이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어떤 흰 차가 와서 남동생을 데려갔다는 건데요. 놀란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동생의 핸드폰 위치 추적해서 찾으러 나섰습니다. 뭐 납치였습니까?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금방이 발견이 됐습니다. 신변에 문제가 없었고 경찰이 동생을 데려왔는데요. 그런데 또 이상한 다른 남성들과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 동생이 남성들과 같이 가서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가지고 휴대폰 2개를 새로 개통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남성들은 그 동생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그들에게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30만 원씩 60만 원을 주고 팔았다고 하는 건데 그 60만 원을 동생한테 건네줬다는 것이고요. 그 계약서를 보니까 인적사항이라든가 기계 가격들이 적힌도 돼 있고 거기에 동생 사인이 돼 있는 겁니다. 또 환불을 해줬으면 환불을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진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동생 그 주머니라든지 몸을 봤더니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타고 갔던 차를 보니까 거기에도 현금은 안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건네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6살짜리 지능을 가진 동생, 갑자기 낯선 두 남성한테 끌려가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을 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동생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느낌이 오시죠? 자,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던 제보자는 일단 휴대전화라도 돌려받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후에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라진 휴대전화입니다. 도대체 그 휴대전화 2대 어디로 간 걸까요? 제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그 기계를 가져가 버렸어요. 분실 신고를 했는데도 이제 형사말로는 팔았다 하더라고요. 그 기계를. 분실 신고된 폰을 어떻게 파냐 했더니 국내에선 팔지를 못하고요. 그런 업자들이 있대. 해외로 넘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져갔던 거였고. 저럴 줄 알았습니다. 예. 네, 그렇죠. 저럴 줄 알았죠. 네, 이 동생이 개통했던 휴대전화는 한 대당 가격이 무려 200만 원 정도 하는 최신 기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동생한테 개통하게 해서 또 동생한테 다시 사서 바로 팔아버렸는데 국내에서는 분실 신고된 휴대폰을 팔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추적이 어렵고 조작이 가능한 해외로 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고폰이기는 하지만 거의 새 폰이잖아요. 그래서 팔 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지만
중고폰으로 한 2, 30만 원만 감가를 하면 한 170만 원이나 18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동생한테 주었던 돈 또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뺀다고 해도 한 대당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고 팔 수 있어요. 그럼 두 대니까 그것만으로도 한 300만 원을 이 사람들이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남성들이 동생한테 건넸다던 60만 원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설령 이 돈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동생은 휴대폰 약 400만 원에 사가지고 60만 원에 다시 넘겨주는 정말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수지가 절대 맞지 않는 장사를 한 겁니다. 왜 이랬던 건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대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을 막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막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이 사람들이 뭐 대출해준다, 여긴 대출 된다는 거죠.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면 내가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동생 명의로 개통을 했으니 기계값은 다 동생한테 청구가 되는 거예요. 폰만 빼나가서 중고로 팔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과폰입니다. 엄청 그렇죠. 비싼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저도 비슷한 수법에 당했어요라는 분들이 계세요. 자, 결국은 이 제보자 주장이긴 하지만 이 동생이 약간 지적 그 어떤 인지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돈을 좀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돈 대부분 다 좋아하지만 왜냐하면 가족들이 돈을 안 주니까 본인이 돈을 좀 필요로 했고 나중에 이제 지적장애 생겼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거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이제 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개통만 하면 돈을 주겠다, 돈을 준다. 아마 이걸 보고 개통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만난 정황이 있고 개통 후에 휴대전화는 이 업자들이 가져갔습니다. 결국 실제로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자주 하는 수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현재 동생 명의로 400만 원의 휴대전화 할부금도 있고요. 요금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빨리 고소하셔야죠. 예, 고소를 해서 경찰에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거를 불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불기소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예. 그 동생이 관련서를 직접 서명했다. 또 그리고 동생에게 60만 원 건네는 장면을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범인들이. 그리고 그 동생이 뭐라고 진술했냐면 아는 동생들과 같이 시내에 갔다가 오는 길이라고 진술을 했고 휴대전화 제약한 계리점의 진술도 남성들과 주장이 일치하다는 점 때문인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피해자인 동생이 그 상황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했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불기소는 재판에 안 넘기는데 혐의가 없거나 아니면 죄가 안 되거나 아니면 공소권이 없거나 기소용지도 불기소하는데 검찰에서는 증거가 없으니까 혐의가 없다 싶어서 불기소를 했다고 봅니다. 그 검찰의 불기소 이유 CG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예. 자,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네. 정리를 하면 아니 뭐 알겠는데 네. 이 동생이 다 자의로 한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게 지금 검찰의 판단인 거죠. 사기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건데 뭐 일단 불기소 이거 얘기하기 전에 좀 아쉬운 게 좀 지적 장애가 있으면 준사기죄 같은 건 성립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범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아마 단순하게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피해자 가족 주장도 좀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글씨를 직접 쓴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 불기소 요지에는 있는데 동생 글씨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또 안내 받았은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현금 지급하는 영상이 촬영이 돼 있는 게 이유였는데 그 이후에 촬영 상황을 알 수가 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요. 이 아는 동생하고 시내 갔다가 오는 길에 이 진술을 했는데 이것도 일당들이 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게 결국은 얘기고 휴대전화 대리점 진술하고 주장 일치하는 것도 공모했을 것이 아니냐가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인데요.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봤으면 하고 더 나아가서 지적 장애인이라면 이게 준사기죄 같은 게 있거든요. 지려천박, 미성년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사기했을 때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쏟기가 십상이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움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이런 제보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장애인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뭐 이거 휴대전화 개통해 주시면은 뭐 드릴게요. 막 아유 정말이야.
교수님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요. 약사의 편을 들어주지는 못해도 이 상황 창작을 이렇게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분명 뇌출혈로 인한 6살 지능의 지적 장애라는 거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증명서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진술을 믿고 그 영상만을 믿고 다 이제 이 사람이 진술했다고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 이런 식이면 사회 공동체나 국가는 도대체 존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전에 예약을 하고 식당을 찾았지만 빈자리가 없어 결제 금액 취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손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식당 측은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며 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많이 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채팅창에 의견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저희가 이 피해 손님과 직접 연락이 됐습니다. 자, 미리 예약했던, 정말 기념하고 싶은 날 미리 예약했던 식당에서 황당무계한 일을 겪었습니다. 네, 피해 손님은 장모님 칠순을 기념해서 거제도에 여행을 간 뒤에 아이들 2명을 포함해서 동서 형님 내외, 처남 내외 등 9명이 지난달 31일에 울산에 있는 정자항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형이 일주일 전 저녁 식사 장소인 식당에 미리 전화를 해서 저녁 7시 룸이 있는 방으로 예약을 해놨는데요. 식당에 가기 전날에도 다시 예약 확인 전화를 했고 사장님에게 룸으로 예약을 잡아놓겠다고 다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장모님 칠순 기념으로 모인 자리, 점수 좀 달라고. 자, 예약을 했어요. 네. 조용히 하고 싶어서 홀도 아니고 방으로. 룸이죠. 어. 네. 자, 그래서 7시가 예약 시간인데 일찍 갔습니다. 한 40분 전에 가서 7시 예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일찍 오셨네요 하면서 예약 몇 명 했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9명이고 룸 예약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올라가면 되겠냐 하니까 선결제를 좀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개값 75만 원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와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아마 이게 앞에 1층에서 이렇게 고르고 2층 이런 데서는 자리가 있는 그런 그렇죠. 어떤 운영하는 형태 같은데요. 2층으로 올라가니까 만석이에요. 다 차 있어요. 3층으로 다시 이동하니까 예약해서 왔어요라고 하니까 또 몇 명 왔는데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9명이다, 룸이다라고 하니까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아마 9명 예약 이것을 잘 모르는 눈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전에 장모님한테 점수 달라고 룸으로 식당 일주일 전에 전화해서 9명 예약을 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서 찾아갔어요, 식당에. 자,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저런 일을 당한 겁니다. 언제 자리가 날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이 손님께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죠. 사장님한테 사장님 아까 75만 원 결제한 거 취소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돌아온 대답에 기함했다고 하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걔 죽여서 안 돼. 죽어서 안 돼. 죽여서가 아니죠. 죽어서 안 돼.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피해 손님,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는 방이 없다더라. 그래서 카드 취소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생물 개를 죽여놨는데 취소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쪽에서 환불 안 되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항의하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폴에서 먹든지 포장해 가든지 저 죽인 게 우리 뭐 어떡하란 말이냐. 환불이 안 된다는 게 제가 물어봤죠.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 혹시 저희가 잘못한 게 있냐고. 그쪽에서 그게 잘못한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들이 예약하는 과정에서 체크 잘못해도 그 잘못이 있다고 본인들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취소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취소를 해줘야죠. 자기들은 손해를 보기 싫다니까요. 우리 보고 자꾸 이해를 하라 그랬다니까요. 자, 이 손님분의 주장입니다만 사장님이 저희가 예약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놓고도 걔 이미 그냥 지금 이미 죽어가지고 생물이었는데 죽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결제 취소 안 돼요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논리가 없죠. 사실 먹은 후인데 예약한 룸에서 안 먹었으니까 환불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진상 고객들도 사실 요즘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먹기 전에 멀리서 갔고 사실 칠순 모임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밥 먹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먹기도 전에 다른 식당 가서 우리가 먹을 테니까 취소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환불을 해주시는 게 상식선인 것 같은데 이미 생물인 개를 죽였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홀 마련해 줄 테니 홀에서 먹던가 아니면 포장해 가서 집에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에서 먹으면 배달시켜서 먹으면 이거보다 훨씬 싼데 왜 배달해서 먹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75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미 다 결제했기 때문에 뭐 안 해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하다 이제 경찰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한테 뭐라 했냐면은 홀에서 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끼리 오붓하게 먹고 방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예약도 일주일 전에 미리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방에 예약된 줄 알았는데 방이 안 되니까 취소하니까 카드는 취소하기 싫고 또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또 홀에서 먹고 가든지 아니면 가지고 가셔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뭐라 했냐면 업체에서 그 예약을 한 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환불해 주라고 했는데 식당 사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민사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겠다.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벌금 나오면 벌금 내겠다. 어때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그래도 실손 장치인데 이런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하면서 그 손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경찰에서는 민사관계를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 위상과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카드를 취소 안 해주니까 오히려 손님은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해결을 못 해줬어도 경찰이 그런 말 해주니까 오히려 고마웠다고 합니다. 야, 지금 이게 채팅창이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 박 변호사님. 네. 교수님, 제가 이 질문은 우리 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자, 1시간 40분을 이렇게 머물렀다고 하는데 또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얘기는 귀에 다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별일 아닌 것처럼 영업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좋은 날이잖아요. 축하해주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선결장 금액 환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장모님 괜히 자식 때문에 꼭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눈물도 글썽거리고 했다고 그래요. 참. 자, 팀장님, 제가 이번 질문은 박 교수님한테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장님도 나름의 입장이나 주장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식당을 알아서 좀 찾아봤는데 그 해당 지역에서는 정말 엄청난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리뷰글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 교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식당 층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무 손님이 일찍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지금 3, 40분 일찍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을 다 예약해 놨는데 그 전에 그 방에 있던 분들이 늦게 좀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뭐 7시면 뭐 7시 딱 전에 비워지지 않아서 홀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좀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제 개를 이미 잡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자리가 나면 홀에 있다가 룸으로 옮겨줄 수도 있는데 본인은 이제 환불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그 개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고 법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문제인데 또 이 손님께서는 어차피 8시까지 거기 있었는데 8시 이후에도 그 룸 안 나더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상당합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막 이 채팅창 터지려고 그러죠. 많이 화나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께서요. 네, 의견을 보겠습니다. 오슬로님, 방도 없고 밥도 안 먹었는데 왜 환불을 안 해주나요? 라고 하셨고요. 마성의 사바님, 당연히 취소해야 합니다. 예약이 안 됐는데 좋은 날 망치고 위로금으로 웃돈까지 얹어줘야 할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주부님, 본인들의 실수를 적반하장으로 고객에게 떠넘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75만 원 돌려받고 싶으시답니다. 참 애매하긴 하네요. 사실 이게 이제 결국 소송 민법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매매죠. 뭘 사 먹는 어떤 계약을 지금 한 건데 그런 계약을 한 건데 이 룸 예약이라는 게 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개가 75만 원이지 또 룸 예약이 부수적인 어떤 의무라고 봐야 되지 어떤 핵심 의무라고 보기엔 개가 나오는 게 핵심 주된 의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조금 그게 유리하게 보이지는 않은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다만 그거는 법률적 얘기고 그렇죠. 서비스를 얘기했을 때 룸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9명이고 그 룸을 잡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서비스 차원에서 이건 환불이 좀 가능했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으로 이렇게 구하기엔 또 7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한다?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은배 팀장님도 한 말씀 좀 따끔하게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예약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는 게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장사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장사를 하게 되면 필히 망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안 돼. 안 해요?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안 되고. 되고요. 그냥 75만 원 지금이라도 좀 돌려주셔서 결제 취소하셨으면 좋겠어. 예.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네, 어릴 때 무조건 아들이 최고인 엄마 밑에서 차별받으면서 자란 30대 여성 권 씨. 워낙 약골이던 오빠는 조금만 열이 나도 엄마가 보약을 지어 먹이며 온종일 병간호를 했지만 딸은 아파서 입원을 해도 보는 둥 마는 둥 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참아왔는데 결혼해서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 요즘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엄마의 모습에 너무나도 괴롭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이제는 손주들까지 차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빠네 아이들에게는 용돈에 장난감, 간식까지 보내면서 권 씨의 딸에게는 용돈 한 번을 준 적이 없고 급기야 최근에는 아들을 낳으라는 잔소리까지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들 타령만 해온 엄마와의 갈등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 예. 오늘 사연,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각색 일부 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93년도, 와, 이게 벌써 몇 년 전이 30년 전 그 MBC 드라마 아들과 딸, 최수종 씨가 귀한 아들이라 그래서 귀남이, 김희애 씨가 아유, 왜 이런 게 나왔어 해가지고 후남이, 남아선호 사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그 드라마 있죠. 벌써, 야, 아직도 이런 집이 있네.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는 30대 중반의 여성 권 씨인데요. 권 씨도 어릴 때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커서 다시 보니까 우리 집 얘기네 했을 정도로 비슷한 점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권 씨에게는 2살 터울의 오빠가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약해서 잔병 치레가 많았고 툭하면 열나고 아파서 조퇴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오빠를 업고 병원에 가고 집에서 온종일 붙어서 간호를 하고 먹고 싶다는 거는 다 사 먹이고 보약을 짓고 좋다는 영양제를 사서 먹이고 이렇게 갖은 정성으로 오빠를 키웠다고 해요. 하도 그러니까 식구들이 유리의 아들 이런 별명을 붙여줬고요. 반면에 감기 한 번 잘 안 걸렸던 권 씨는 무쇠딸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아유, 뭘 또 그냥 무쇠딸이야. 그냥 건강하면 좋은 거지 또.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오빠는 유리 아들이고 딸은 무쇠딸. 아유, 진짜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 권 씨가 잊혀지지 않는 게 너무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 얘기만 드리면 어느 날 이제 집에 갔어요. 학교 다니면서 자취하다가 이제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생강을 씻어가지고 다려가지고 꿀에 재워가지고 막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니네 오빠가 지금 기침을 한다 기침 이러면서 막 정성껏 지금 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침 좀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성껏 생강을 다려 했더니 니네 오빠는 워낙 몸이 약하자니 초장이 안 잡으면 이거 오래 고생한다 이러면서 국산 생강이다 이러면서 막 어머니의 아들을 막 먹여가지고 손에 바리바리 싸줬어요. 근데 권 씨가 생각해 보니까 권 씨는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며칠 입원을 했는데 엄마가 한 번도 병원을 안 와봤대요. 도리어 그냥 오빠가 들린 적이 있어요. 너무 서러웠다는 거죠. 아유, 세상에. 아들은 했다고 그냥 생강차 그냥 국산 생강 구해가지고 차를 만들고 있는데 딸은 그냥 맹장 수술. 어떻게, 야, 이거, 혹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아, 너무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누가 봐도 딸이에요. 엄마와 딸. 아, 정말? 그래서 친딸입니다. 뭐 그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 영향이 좀 있다라고 이 권 씨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가 있고요. 아빠가 큰아들이었고 아빠 밑에 작은 아빠, 고모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막 큰아들의 사랑이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며느리도 첫 아들 낳았을 때 할머니가 좋다고 동네 잔치 벌리고 큰아들 우리 첫째 아들 잘 낳았다면서 대견하다 기특하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손주가 어디 아프다 하면
뭐 돈 다 되고 뭐 배우고 싶다 그러면 할머니 싼짓돈 다 털어서 운동이며 악기며 보이스카우트 쉽지 않거든요. 보이스카우트 시켜주고 그렇지만 손녀는 뒷전이었다고 하고요. 그거는 엄마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아, 팀장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어머니가 사실은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오빠가 몸도 약하고 입이 짧다 보니까 뭐 요양제라든가 보약 같은 거 있으면은 오빠만 먹이고 아마 이 딸은 안 줬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집에 놀러 온 친구 이제 권 씨 친구들이 왔는데 그 엄마가 아들한테는 거 물고 떡 깜짝 놀란 거예요. 저럴 수가? 놀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겠냐 우스갯소리겠지만은 야 너는 이 집 딸이 아니냐 어디서 주워온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빠만 챙겼던 것 같아요. 엄마가 챙겼는데 권 씨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런다 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 하니까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심하게 한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문화 컬처 쇼크를 받은 겁니다, 지금. 네, 권 씨도 뭔가 엄마의 태도가 불만이긴 했지만 그동안 심각성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시부모님을 뵙고 나니까 정말 전혀 다른 세상이었던 겁니다. 아하. 남편은 누나랑 여동생도 있는데 시부모님이 삼남매를 똑같이 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빠니까 여동생을 더 챙겨줘야 한다. 막내니까 더 신경 써야 한다면서 남편과 큰 시누이한테 잔소리를 하시는 것조차도 신선했다고 합니다. 권 씨의 집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어서 신기해서 엄마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안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러느냐 이렇게 귓등으로 들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놈의 집구석이 아주 그냥 유별난 거야. 예, 아이고 참. 자, 이윤정 님이 어머 이거 우리 집 얘기야. 지금 그러셨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세상에 보통 시가 이러면 막 이러는데 네. 오히려 난 시가가 더 좋아. 지금 이러고 계세요. 시월드가 천국인 거잖아요. 자, 시부모님이 이제 손녀가 태어났는데 시부모님이 손녀 딸입니다. 이제 3살인데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최근에 좀 화가 나는 일이 좀 생겼습니다. 또 오빠도 또 알을 낳았어요. 아이 낳겠죠. 둘인데 남매를 낳았다고 하고 우리 건 씨는 지금 딸 3살짜리 낳았는데 문제는 약간 그 차별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아이고. 오빠 아들 딸한테는 용돈을 주고 뭐 장난감도 주고 뭐 이렇게 간식도 수시로 보내주는데 외손녀죠. 권 씨 딸한테는 이제껏 용돈 한 번 안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화가 나서 엄마 이거 아니지 않냐 얘기를 하니까 야야 이 당연히 다르지 핏줄이 다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습니까,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너도 아들 낳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 씨께서 나는 애를 뭐 더 낳으면 난데 꼭 아들을 꼭 원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께서 네가 정말 뭘 모르는 거다. 이 엄마를 봐라. 이 엄마 아들 낳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작은 엄마는 딸만 셋 낳고 며느리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 씨가 아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지금은 모르는 거지 나중 되면 다 알게 된다고 계속 아들 타령만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야 무슨 백두혈통이냐 막 이러시는데 자 같은 여자고 딸인데 이렇게 딸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별별 극장 특별히 엄마와 딸의 이야기로 구성해봤는데요. 아들밖에 모르는 이 못난 엄마 역할의 박상희 교수, 평생이 한 맺힌 딸 역할의 백다혜 아나운서.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다혜야, 너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시집을 갔으면 그 집에 대를 이어야 돼.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놈의 아들 타령 정말 지겨워 엄마. 요즘 시대에 누가 대를 잇는다고 그래. 나도 나지만 오빠랑 새언니한테도 진짜 못하는 짓이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아니 은배? 우리 은배한테 내가 무슨 부담을 줬다 그러니? 하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은배가 몸이 약하니까 내가 우리 은배 아픈 손가락 조금 더 챙겨가지고 그냥. 엄마, 은배 오빠 지금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 엄마 등살에 오빠 챙기느라 새언니가 골병 들어 지금. 그리고 나랑 오빠 차별한 걸로는 부족해? 왜 애들까지 차별해? 왜 우리 딸까지 눈치 보게 만들어? 눈치를 주긴 누가 눈치를 줘? 내가 걔를 때리긴 했니? 아니면 먹을 걸 안 줬니? 은배네 애들은 이것저것 다 싸우니까 내가 조금 더 챙긴 거지.
너는 집에 오면 뭐 하나라도 가져갈 생각만 하고 맨날 빈손이잖아. 그것도 엄마가 얼마나 눈치 주고 뭐라고 했으면 세연이가 그 바쁜데도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겠어? 우리 시부모님은 절대 안 그래. 나는 시집 가서야 알았어. 우리 집 이상하다는 거. 제발 아들 타령 좀 그만해, 엄마.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냥 감정이입을 하셔, 다. 자, 아무튼 이 몸 약하기로 소문난다는 은배 오빠.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그 아들, 딸을 그 차별하는 거는 옛날 이조 시대는 가능했지만 지금 안 그렇거든요. 사실은 아들, 딸 똑같이 생활을 아마 대해줘야 되는데 저도 약간은 옛날에는 제가 만약에 사망할 경우, 죄송합니다. 상속을 아들은 60%, 딸은 40%로 정했었어요. 아, 진짜? 네, 정했는데 딸이 문제를 삼더라고요. 은배 퇴출, 지금. 그런데 제가 제가 2년 전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무조건 잘해준 사람한테 다 주겠다 했는데 몰빵. 그렇죠. 몰빵, 오리? 딸이 잘해. 그래서 아들 50%, 딸 50%. 아, 똑같이. 뭐야, 그게. 잘했으면 왜 똑같아. 정했어요. 더 줘야죠. 아, 잘했으면 더 줘야지. 그럼 내가 양 앵커의 말을 듣고 예. 아들 49%, 딸 51%로 정하겠습니다. 완전. 그 팀장님 옛날에 혹시 직장 동료들한테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라는 말씀 안 들으셨어요? 내 자랑은 아니지만 예. 직장 종료들이 멋있는 은배 팀장님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대를 이어서까지 차별하는 엄마, 저한테도 아들 낳으라고 강요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 교수님부터 들어보죠. 네, 이 차별받고 자라면 차별을 하신 분들은 모르는데 받으신 분들은 정말 평생 아픔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랑 늘 비교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을 주지 않고 그런데 지금 오늘 권 씨의 경우는 본인도 차별을 받는데 내 자식까지 차별하면 그 상처가 상당히 심할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본인의 인생이 지금 내가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인정을 받고 평생을 사셔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라고 내 딸도 이래야만 사랑받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엄마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 이 어머니 변화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셔야 되고 어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 씨는 어머니한테 계속해서 안 줬던 사랑 나한테 줘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다행히 딸들도 지금 너무 건강하고 예쁘고 남편도 좋고 시부모님도 좋으니까 딸들한테 많이 사랑을 주세요.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딸들한테 더 주시고 또 시부모님께도 사랑 많이 받으시고 남편한테도 사랑 많이 받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깨달으셔야 되고 근데 어머니께서 본인도 이걸 깨달으셔야 행복이 시작되는데 깨달으지 못하시는 건 좀 안타깝지만 뭐 알려드릴 필요는 있지만 어머니한테 집착하시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잘 안 바뀔 것 같긴 해요. 사실 뭐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저희 집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 이제 딸이 있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마 할머니가 용돈을 조금 달리 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한테는 좀 많이 주고 딸한 손녀한테는 좀 적게 줬는데 손녀가 바로 그렇게 이렇게 줄 바에는 주지를 말아달라. 이야. 라고 한 그날 이후로 몇 살 때? 아마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이야, 똑똑하네. 제가 봤을 때는 오빠가 중학생이니까 좀 더 줄 수도 있는 건데 아들 딸 구별한다고 그날 이후로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님은 예. 연령에 따른 그렇게 차별을 생각했었는데 두었는데 차이를 뒀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 딸이 그렇게 얘기한 이후로는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죠. 손녀, 손자한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돈을 안 아마- 주시는구나. 아니요. 아예 안 주든지 준다면 같이 같은 금액을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손자, 손녀들이 이제 커가면 아마 이거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런 마음 예전에는 있지 몰라도 손녀, 손자들 보면 이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거 내 얘기하냐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맞아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눈물이 난다. 닭다리 좋아했는데 안 줬다. 이런 얘기 정말 많았고요. 정하영님, 사연자분 가족은 지금 남편과 딸입니다. 원가족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현재 가족과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뮤즈님, 친정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 시부모님한테 받고 살아가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은배 팀장님 얘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흰색 차가 상점 문을 향해서 세게 돌진합니다. 상점 문이 박살나자 차 앞으로 사람들이 떼거리로 달려드는데요. 이 와중에 한 여성은 상점 문 앞에서 이들을 만류해보지만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이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장을 침입한 이들은 계산대를 훌쩍 넘어서 현금을 노리기도 했고요. 또 진열대에 있는 과자, 음료수, 심지어는 복권들까지 모두 싹 훔쳤습니다. 당초에 몇 명이 습격을 한 건지 셀 수도 없는 정도인데요. 경찰이 추산하기로는 최소 100명이 가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법도 없구만요, 저기는. 네, 이들은 얼굴을 가린 채 양손 가득 훔친 물건을 들고 만족스럽다는 듯이 상점 밖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이 도둑 군단이 휩쓸고 간 상점 안은 정말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모습인데요. 문이 찢겨 나간 건 물론이고요. 물건들도 부서진 채로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날 도둑들의 습격으로 상점이 입은 재산 피해만 해도 억 원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복구를 위해 한동안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 피해는 더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잡혔다고 해주세요. 네, 경찰은 아직도 100명 중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자전거 뒤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가로질러서 그 앞을 딱 막아서는데요. 오토바이에서 내린 이 배달원, 대뜸 할아버지 얼굴을 나보고 뭐야? 세게 내려칩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배달원은 주먹을 날리고요. 밀어서 뭐야?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저 인간 뭐예요, 저거? 네, 이 폭행으로 할아버지는 귀를 크게 다쳤고요. 또 보청기 역할을 하는 기계마저도 박살이 나버리고 아이고야.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연로한 나이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처해했는데요. 손주들이 배달원 고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나서야 배달원은 뒤늦게 할아버지를 찾아왔는데요. 역시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합의금 얘기부터 꺼냈다고 합니다. 와, 저거 사람도 아니네, 저거. 네, 그 합의금마저도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는데요. 2,500바트,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이런 배달원의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합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저 배달원은 잘렸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법정인데요. 삐딱하게 서 있는 이 남성 재판 진행 중인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리는데 갑자기 남성이 판사를 향해서 달라듭니다. 와우. 판사 남성에게 붙잡혀 쓰러지고요. 와우. 보안관들이 달라들어서 남성 떼어놓으려고 애쓰는데요. 오. 무슨 일인지 이거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Based on my criminal history, like I feel that like I shouldn't be like sent to prison. Got a lot going on, sir. 3 felonies, a gross, 9 misdemeanors. I'm in a better place in my mind. I shouldn't be sent to prison. But I think it's time that he gets a taste of something else because I just can't with that histor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Nevada, this court... 난 감옥에 갈 수 없다. 선처해달라 했는데 실형을 선고받으니 화가 난다면서 판사를 덮쳐버린 겁니다.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남성의 습격에 판사는 당연히 다쳤고요. 옆에서 뜯어말리던 보안관들도 이마가 찢어지고 어깨가 탈굴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감옥 가자. 자, 재판장 수라장으로 만든 이 남성 곧바로 구치소 수감이 됐고요. 이미 폭행, 강도까지 13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판사 폭행까지 더해져서 더 큰 처벌 받을 것 같아요. 자, 빨리 호주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태평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로 경찰이 다가오자 남성 냅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경찰들도 남성을 뒤쫓는데요. 남성은 방향을 바꿔서 경찰을 농락까지 해가면서 달립니다. 신고 있는 슬리퍼까지 벗어 던집니다. 자, 이 상황을 보고 있던 한 행인이 남성을 막아보려 했지만 잽싸게 남성이 또 피해 달아나고요. 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발에 불이 나게 달린 남성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고 하필이면 경찰의 불신 검문에 딱 걸린 거예요. 경찰은 동공지진에 온 이 남성 수상함을 느끼고 하차시켰는데 저렇게 스리슬쩍 도망을 쳤던 겁니다. 자, 호주 경찰들도 만만치 않았고요. 골목으로 도망치려는 남성 오토바이로 그냥 쿵쿵 받아버려요. 툭 들여봤습니다. 예, 결국은 받습니다. 결국 남성 멀리 가지 못하고요. 현장에 체포가 됐고 무면허 운전 혐의에 공무집행관계까지 더해졌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버렸어요.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